작년 재작년에 집 사서 다행이다, 집 못 사서 벼락거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팔아서 다행이다. 차라리 작년 재작년에 판 사람들이 승자였다. 영끌에서 산 사람들은 망했다. 왜 그런 여론이 생기느냐? 실거래가가 개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송도 연수구에서 빼달래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연수구 전체 하락보다 송도 하락이 더 크니까 연수구가 송도에 묶여서 같이 하락하는 걸 원하지 않고 우리 송도만 죽겠습니다. 뭐 전쟁 영화나 뭐 좀비 영화 같은 거 딱 보면 영웅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우리 도망 못 가겠어, 내가 시간 끌 테니까 너네는 도망가. 그리고 딱 혼자 멋있게 죽는 사람들 나오죠. 내가 여기서 버티고 있을 테니까 나만 죽고 연수구는 살아라, 이거죠. 송도가 더 떨어지고 있죠. S 요거는 뭐 호가였지만 광명 6억대 나오고 있고 진짜 7억 떨어졌죠. 충격, 마곡 3억 떨어졌고 막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호가는 더 빨리 떨어지고 있죠. S 아까 호가 19억대 나왔고요. 인테리어도 로얄층도 소용없다. 5억 낮춰도 안 팔리고. 서초구, 강남 3구 똘똘한 채 다 호가 뚝뚝 떨어지고 있죠. 강남, 잠실, 여기는 그렇다 치고 수도권은 더 심각하죠. 호가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요, 안 팔리죠. 아까 나왔죠? 기껏 계약했어요. 나 고점에서 팔았다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계약금 포기하고 취소한다. 아마 판 사람은요, 3억 꽁돈 들어왔네 이게 아니라 3억은 벌었는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안 팔려서 어떡하지? 이 걱정이 더 클 것이다. 그리고요, 아까 뭐 7.5억 빠졌는데 더 빠지면 연락 달래요. 19억 5천에 나왔는데 가장 저렴한 물건이라서 손님한테 연락했더니 더 떨어지면 연락주세요. 19억 5천 매물이 있었네요. 근데 작년 영끌에서 사라고 열심히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2030이 영끌하는 동안 누가 팔았을까요? 집이 갑자기 땅에서 솟진 않았을 테고. 내 집 마련해야 되니까 집이 갑자기 짠나고 나타나서 2030들이 짠나고 나타난 집 사는 거고, 4050들 부동산 경험을 오래 해보신 그분들은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장기적 우상향이니까 나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하고 가지고 계시고. 이상하죠? 금융 경험이 적고 부동산 경험이 적고 그런 청년층이 많이 사는 시대.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죠. 중장년층이 많이 가지고 있던 게 청년층에게 넘어가는 시대. 그 시대가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시대가 맞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20년, 21년에 영끌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이유가 뭐예요? 4050도 같이 많이 사면 문제가 안 되는데 2030이 엄청나게 많이 사고 4050이 팔고 있다. 근데 문제는요, 4050은요 하락기를 겪어봤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어봤죠. 6070 넘어가면은 IMF도 겪어봤죠. 근데 2030은요 지금 39이라고 쳐봅시다. 39이면은 84년생이죠. 보통 졸업이 2008년 군대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006년 정도 되죠. 그러면은 얼마 안 있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지 않았냐? 그때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시기가 아니죠. 그래서 돈 모으고 집에서 독립해서 전세라도 들어가 볼까 했을 때는 이미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었다. MB정부에서 전세 열심히 풀어주니까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가지고 전세가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든 버티고 집 사야지 할 때쯤엔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더라.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야. 전세도 계속 오르는구나. 그러면은 빨리 일단 집을 사고, 전세가 오르니까 나는 월세 살더라도 거기 전세 주고 버티면서 돈 모아가지고 들어가면 되고, 안 되면 도저히 못 들어가면 그거 팔아도 수억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저렴한 거라도 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4050은요 떨어지는 시기를 다 봤어요. 떨어지는 시기를 본 사람들이 지금 올라갈 시기다라고 하면은 그들도 같이 많이 샀겠죠. 그리고 그들이 2030한테 열심히 팔진 않았겠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매수인도 있지만 매도인도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야 매물 지표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매물이 급감하고 거래량이 감소했다. 그렇다면은 진짜로 공급 부족이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이후에 들썩들썩하는 시기가 있죠. 세금 이슈가 있을 때. 그때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물은 꾸준히 증가했고요. 전세도 월세도 마찬가지고요. 거래량 많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많았으면은 그 세금 이슈가 끝나면은 매물이 줄어야 되는데 그닥 줄지 않더라. 전의 수준 이하로 줄어야 되는데. 공급 부족도 아니었고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 이슈를 통해서 열심히 팔아치우고 있었을 뿐이지.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2030이 안 삽니다. 2030이 안 사니까 거래량이 개박살이 나죠. 2030이 안 사니까 속는 사람이 없어요. 왜? 4050은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봤어요. 이런 시기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거래 안 되고 금매만 거래되네 하다가 이게 길어지면서 집값이 개박살 나는 걸 봐왔다. 근데 2030은 그렇지 않아요. 2030은 아직도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보면요, 부자 중 72%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생활 수준이 하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서는 49%만 1년 동안 집값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는 소리죠. 그런데 보면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청년층에 몰려있죠.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청년층이 집값이 아직도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주담대에 마통까지 쓰면서 집 사던 2030이 왜 안 살까요? 주담대에 마통까지 해도 집을 못 사니까. DSR에 걸려서 주담대 하고 나면 마통이 안 나와요. 그러면 2금융, 3금융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안 사는 거예요. 답 나왔죠. 요즘 안 사요? 그러니까 저들이 막 살 때 팔아치운 사람들의 승자다. 팔아서 다행인 거고. 그리고 못 판 사람들은요, 패자죠, 패자. 대패자죠. 그런 거 있잖아요. 강원랜드 같은 데 가도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처음엔 좀 따게 해줘요. 최대한 늘러붙어가지고 처음에 따게 해준다 싶었을 때 많이 땄다. 그래서 눈치 빠르게 빨리 빠져나왔다. 혹은 조금 잃었다 싶었을 때 빠져나왔다. 약간 손절하고. 그 사람들은 번 거죠. 근데 그 초심자의 행운에 넘어가서 거기 처박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재산 다 날리는 거다. 그걸로 강원랜드가 먹고 사는 거고, 강원랜드는 그나마 합법적인 거고 비합법적인 도박판이면 훨씬 더 심하죠. 이걸 부동산 시장에 빗대서 이야기하자면요, 전당포같이 돈 대주는 데가 은행이고요, 그 카지노 하고 있는 게 건설사예요. 그리고 투기꾼들이 프로갬블러로 일하고 있는 거고요, 20년 21년에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요, 영끌이죠. 초심자의 행운인데 그때 벌어가지고 그 칩을 가지고 환전해서 나가면 번 거예요. 근데 그 칩을 가지고 계속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잃었다 그러면 칩은 환전이라도 잘 되지. 부동산은요, 환전 주세요 하면 환전 안 돼요. 완전 물린 거다. 근데 그 호구들, 그러니까 초보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뭐 갬블러도 벌고 카지노도 벌고 전당포도 벌고 하는 건데, 초심자들이 안 들어온다. 개평이라고 하죠. 개평도 할 돈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풍선 효과라고 열심히 사라고 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들은요, 똘똘한 채 오릅니다 했을 때 똘똘한 채 비싼 가격에 팔고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 서울 외곽 샀다가 파는 거예요. 그럼 팔고 어디로 가요? 수도권 근교.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수용성 나오죠. 그럼 열심히 팔고 더 외곽으로 빠지죠. 외곽으로 빠져서 1억 미만 갭투기 미리 사놓죠. 가격 오르기 전에. 그리고 GTX 라인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다음에 의왕 뭐 이런 데 외곽까지 파는 거다. 그때 기대감 오릅니다 집값 들썩해가지고 이때 산 사람들이 다 폭망한 거죠. 부동산 시장은 간단해요. 폰지 사기예요. 내가 뭘 손해를 다음 사람한테 떠넘기고 빠지면 끝이에요. 근데 다음 사람한테 떠넘길 때 집값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 네가 사줘,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이해하기 쉬운 것만 이야기를 하죠.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를 거다. 언론에서 구라치는 거 따다 쓰면 되잖아요. 공급 부족이라 오를 거다. 장기적 우상향이다. 전문가들이 오른다고 했다. 여기는 GTX 들어오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강남 상구는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다. 찾는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팔아치워서 산 사람들이 물린 거예요. 내가 당했구나 싶어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빨리 넘긴 사람은 그나마 이득 본 거고. 그래서 지금 대폭락이죠. 보면 어때요? 서울, 소형, 강남, 서초, GTX 라인, 수용성 뭐 말할 거 없이 다 떨어지죠. 노도강 말할 거 없이. 산 사람들은 물렸고요, 판 사람들은 다행인 거죠. 이렇게 된다고 저희가 20년, 21년에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거래량 어때요? 와, 7월 640건 충격과 공포죠. 2월 820건 이하로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2월은 28일이니까.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640건.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 낮춰도 사람들의 여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매물은 이렇게 늘어났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다. 매물 짓게 된 이유로요, 원래 20년, 21년에 공급 부족 이야기를 했는데요, 4만 건 안팎이었어요. 많이 떨어지면 3만 8천, 많이 올라가면 4만 2천 정도였고, 그럴 때 한 번씩 솟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6월 전에 한 3, 4월부터 6월까지 쭉 오르다가 6월 1일에 보유세 부과되고 나면은 슬금슬금 매물이 빠졌고, 이거는 특수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그런 특수 상황이 없는데도 6만 건이다. 요만큼 빠졌어도 6만 건이다. 남아 도는 게 매물이고요, 없는 게 수요예요. 지금 1주택 특별공제도 불발됐습니다. 물론 종부세를 안 내는 사람들도 많을 테지만 무리하게 똘똘한 채 사가지고 이자까지 내시던 분들은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버티면서 그나마 비싼 가격에 손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힘들어졌죠. 예전에 뭐 와포에 월 1200씩 갚으면서 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적어도요, 내후년 2년 정도는 더 올라갈 거예요. 낮추기도 쉽지 않고 고금리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 이번 1년의 사태는요, 유동성 문제였기 때문에 유동성을 축소하던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유동성을 늘렸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데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동산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집값이 언제 떨어졌냐? 91년? 97년? 2008년? 그리고 지금이죠. 91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금리 올리면서 일본에서 부동산 붕괴가 일어났죠. 97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서 붕괴 일어났죠.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금리 올렸어요. 유동성 줄였고. 19년이 아니라 이미 15년부터 줄이고 있었어요.
그 강도가 예전보다 심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예전보다 심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때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죠. 근데 붕괴되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해서 22년이 온 거예요. 이번에 얼마나 붕괴될까요? 작년 재작년에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안 산 사람들 벼락거지다 이야기했죠. 작년 재작년에 집 산 사람들이 진짜 벼락거지예요. 벼락 부자는 상대적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죠. 로또가 당첨이 된다든가 코인이 대박이 났다든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큰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 딱 토지 보상금이 갑자기 쏟아진다든가 이런 경우죠. 벼락 거지는요 갑자기 거지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 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서 내년 반 되더라도요 벼락 거지라고 놀림 받던 사람들이 너네가 영끌에서 나를 벼락 거지라고 놀렸지 너네가 진짜 벼락 거지야 라고 말해줄 시기가 온다. 그리고 엄청나게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쳐내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더 장기간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집값은 집값대로 떨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